지금 판문점과 싱가포르 그리고 내일 이후엔 뉴욕에서도 북미 협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견이 좁혀졌을까요? 아산정책연구소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무기한 연기했다.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거겠죠? 예,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안 하겠다 한 다음에 새로운 제재안이 준비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은 타겟이 중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그런 것이 예상됐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한 연기한 거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오늘도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킴 대사하고 랜들 스라이버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목격됐기 때문에 네. 판문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논의했던 것을 양측이 리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한 보고를 미국 성킴 대사도 워싱턴으로부터 받았을 테고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논의를 하러 오늘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나온 것은 이제 자료 화면이었고 아직 우리 취재팀이 성킴 대사를 정확히 카메라로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확인한 화면이 이겁니다. 네. 사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몇 장이 종로에 있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니까 성킴 대사가 맞습니다. 네, 지금 필리핀 대사고요. 네. 지금 저희 취재팀 방송사 취재팀이 종로에 있는 그 P 호텔에서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따라 붙었는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댓글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기자들까지 그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회담을 지켜보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협의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몇 네. 단계로 나눌 것이냐.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갖다가 반출하는 문제는 어떠한 단계를 거칠 것이고 어떠한 보상을 미국은 해줄 것인가. 네.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6월 12일 날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일부에서는 판문점 안에서 합의문 초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문항이 작성되고 있을 수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성킴 대사나 최선희 국장인 이제 부상이죠. 네.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가면서 미측과 북한의 입장을 조율한 다음에 워딩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최종안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하면은 다시 새로운 조항을 넣거나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북한의 핵무기, 탄두나 ICBM 같은 미사일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문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근데 북한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중간에 정말 체제 보장이나 이런 분명한 보상이 없이 이런 리워드가 없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미국이 빼간다, 실어간다. 북한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5월 16일 고위급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그날 김계관 부상 명의로 이렇게 그때는 존 볼튼 보좌관을 비난하고 최선희 부상이 다시 펜스 부통령도 비난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다고 바로 발표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북측이 트럼프식 해법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무기와 핵물질을 빼내는 것을. 네. 다만 북한은 거기에다가 단계를 나누자고 하겠죠. 그러면서 최대한 일부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는 다 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미국은 왜 중간에서라도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핵무기를 여러 가지 해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북한에서 할 수도 있고 있는데 굳이 그걸 미국으로 실어가려 할까요? 핵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북한에 있는 한 다시 모으면 핵탄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완전히 빼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술적인 방법에서도 미국이 가져가서 보관해 놓은 것이 가장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가능하면 그것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핵무기 같은 거 배로 이렇게 예.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뭐 배로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배로 이송을 했는데 네. 뭐 그런 적이 있군요. 배가 아무래도 더 비행기보다는 안정하니까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뭐 사실 무게는 크지 않습니다. 핵탄두 하나에 들어가는 핵무기의 핵물질의 용량이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kg, 네. 뭐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도 뭐 15에서 20kg 아니, 그 정도 그건 되니까 탄두고요. 탄두도 핵물질이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탄두는 그거보다는 조금 무겁죠. 네. 1톤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미사일도 가져갈 수 있죠. 미사일도 핵심 파트만 해체해서 아, 가져가는 네. 거죠. 예. 네. 어차피 핵물질이 없는 핵탄두는 비핵탄두고 그렇죠. 핵탄두가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건 빈 로켓이니까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파트만 먼저 해체해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He and I spoke about what assurances were going to be provided to him. These were assurances that would clearly have to be capable in the same way that we're demanding a permanent,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verifiable denuclearization. It is our intention to achieve an agreement that would be put before the United States Senate. That's our goal. 그러니까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면 네. 미국 역시도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체제 보장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뭐 예,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북한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희들도 핵 비핵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라.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의미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있다고 하면 저게 지금 상원 외교위원회인데 네. 북한과의 합의를 비준해달라.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준이라는 것은 미국 법조의 체계에 의하면은 법률화된 거고 이것은 퍼머넌트한 거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고 미국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네. 염두에 두고 저 이야기를 한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북미 대화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CVID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낸 조언 거죠. 북한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CVID만큼 확실하게 너희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낸 단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CVID도 만들어진 거고요. 네. CVID는 저거는 배경 설명이 좀 피어납니다. 네. 북한과 미국과 이야기하는 비핵화가 워낙 다르니까 네. 당시에 정리를 한 거죠. 너희들이 할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다. 핵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겠다. 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인력까지 다 우리가 뜯어내서 해체함으로써 네. 너희들이 다시 핵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불가역적인. 이 개념이다 하고 네.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또 이번에 보장 차원에서도 미국이 많이 줄 수 있다는 그 워딩을 만든 것이 CVIG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원조는 사실 한국에 있는 서울대 이근 교수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보면은 그 약속을 북미 회담 합의서로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 의회 비준까지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는 걸 수도 있을 진짜 것 자, 같고요. 우리 이렇게까지 해줄게. 우리 국회 비준까지 받아줄게. 정말 너 안전할 거야. 이런 거죠. 예, 그 메시지죠. 왜냐하면은 1994년에 만들어진 제네바 합의가 이행이 미국 차원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미 의회에서 아니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이 들어가는 걸 협의를 해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해를 넘겨서 중유가 제공된 해도 있고 경우도 있고 하니까 북한이 그걸 가지고 미국이 합의를 어겼다. 의회 비준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아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신에 방점은 그만큼 비핵화도 빨리 해야 된다. 그것을 또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의미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체제 보장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북한이 체제 보장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이게 협상의 기술인데요. 너희들이 먼저 카드를 내놔라. 그래서 리스트를 쭉 받아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몇 개 더하겠죠. 네. 그게 가장 아주 현명한 협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외교적 보장 차원에서는 외교관계 수립 그리고 경제적 보장 차원에서는 제재를 해제해주고 경제 지원을 해주는 거 네.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것이 군사적 보장일 텐데 네. 한때는 뭐 북한도 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있는지 사찰을 하겠다. 네.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전략자산을 철수하고 네. 해구산도 폐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도
미군 기지를 사찰하겠다 이 얘기까지 나오면 또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북한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 하나 또 나올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정치적 보장인 거죠. 네. 최고 존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인권 문제 제기하지 마라. 보니까 지난번 태영호 공사 출판 간담회 네. 그때 이후에 강하게 네. 비난하는 걸 봐서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한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북한은 체제 보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협상을 통해서 그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선언 하는 것도 체제 보장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수교 두 나라의 대사관계 수립하는 거 또 굉장한 또 불가침 약속을 한다든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최고 존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체제 보장뿐만 아니고 사실은 정권 보장을 원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2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북한 측에서 이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정권 안정, 정권의 보장을 약속받고 싶을 텐데 이건 한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상 차원에서 자신들의 협상력, 보상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거죠. 정권 차원에서. 네. 두 번째는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미국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합의를 자신들도 깰 수 있다는 복선을 깔아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권도 완전하게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그것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합의가 없는데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권 보장이라는 게 문서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체제는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네. 그걸 북한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줄이라도 더 얻어내려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판문점에서 이렇게 어제부터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러니까 대남 총괄이라고 볼까요? 네, 통전부장이 베이징에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내일 뉴욕행 비행기를 끄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을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켓도 안 입고 공항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것은 북한에서 아마 베이징 도착해서 나오는 과정일 거고요. 네. 북경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이제 미국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지금 실무 접촉이 잘 됐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게 그래요? 하나의 가능성이고, 네. 근데 워싱턴이 아니고 미국행을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같이 함께 동행한 최강일 북미국 네. 지금 국장 대행입니다. 네. 최강일 국장이 북한 핵 문제를 상당히 잘 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제르마트 회의에서 만나서 한 3일 동안 깊은 얘기를 해봤는데 네.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알고 최강일 있더라고요. 국장의 모습이 아직은 안 보이는데요. 네. 네, 지금은 안 나오고 이따 나오면 바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강일 국장을 데리고 뉴욕을 간다는 것은 네. 뉴욕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워싱턴에 가서는 협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양과 의사소통 수단이 제한되죠. 근데 최강일 뉴욕에는 국장입니다. 네. 저분이 최강일 국장입니다. 근데 뉴욕을 간다는 것은 뉴욕에 북한의 유엔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양과 연락 채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뉴욕으로 온다면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이 따로 개최된다는 것은 사실 돌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뭔가가 정리가 그렇죠. 더 돼야 한다. 예, 판문점에서 문구 조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합의되지 않고 뉴욕으로 간다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거기에서는 이러한 조항의 수준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조항을 만들거나 네. 빼거나 하는 차원의 더 높은 수준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판문점에서 그리고 내일쯤에는 뉴욕에서 그리고 어제는 또 싱가포르에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이 도착을 했는데요. 경호나 의전, 숙박 같은 네. 이런 실무급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북미 대표단을 이끄는 게 누군가요? 북한 쪽에서는 김창선? 김창선이죠. 김정은의 집사라고 하죠. 아, 오랫동안 국무위원회 서기실에서 근무했고 네. 이번에도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도 뒤에서 수행을 했었고 그랬어요. 우리 정상회담 때도 유명해졌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의전을 달아서 겨뤄가고 있는데 그 뒤에 김여정이 있으니까 이리 와라 하면서 비키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저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저 사람 김창선이었군요. 아무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막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네. 보면 숨은 실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창선이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미국 측에선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인데요. 화면이 네. 나오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네. 때는 회담에 참석해서 들어온 거고 김창선 부장은 과거에도 가명으로 남북회담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가명으로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 헤이긴 그러니까 부비서실장인데 백악관 내에서 비서실장은 정무 업무를 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부비서실장은 주로 의전이라든가 내부 일을 다루고 있는데 독특한 이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8년에도 같은 자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8년은 민간에 있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는데 다시 저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내부 업무 조율이나 의전에 엄청나게 유능하다는 네.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네. 의전 전문가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만 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가벼운 소재를 하나 준비했는데 싱가포르에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도착했다고 좀 닮았습니다. 많이 닮았네요. 네. 저분은 평창올림픽 때도 왔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워낙 유명한 장소가 마침 저 뒤에 호텔 나오는 거 보니까 장소가 지금 어디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회의 장소가? 회의 회담 장소로는 장소가요? 네. 뭐 샹그릴라 호텔이라고 전통적으로 국방장관 회담이 매년 열리는 그런 네. 장소가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정상회담도 거기서 개최됐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지금 나오는 화면이 마리아 샌드 베이, 네. 베이 샌즈 호텔이라고 저건 이제 해가지고 우리 건설사가 지은 예, 그렇죠. 호텔인데. 쌍용건설에 지었고 아무튼 저기는 근데 싱가포르 대통령궁 이야기도 예, 나오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려요. 저기가 네. 제기되는 이유는 미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저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스타나라고 대통령궁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저기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았는데 왜 네. 그러냐? 보신 거 봅니다. 예, 저기 맞습니다. 입구가 저렇게 돼 있고요. 저 네. 안쪽으로 넓은 잔디밭이 있고 그 뒤에 대통령궁이 위치하고 있는데 항상 중요 의전 행사가 저기에서도 많이 개최되는 걸 봤습니다. 네. 저도 외교부에 있을 때 샹그릴라 다이로그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따로 귀빈들만 모아서 저기서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경호 문제에서는 저희가 최고로 네. 유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보이는 그 샌즈베이 호텔 같은 건 좀 노출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소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